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거든요. 바로 그 차이 하나로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수십 년간의 피로와 염증이 사라진 분들도 계십니다. 소금물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 비율을 모르고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변비가 심해지거나 어지러움, 속쓰림, 탈수 증상까지 겪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게 소금물 때문이라는 걸 모른 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고자 오늘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77세 내과 전문의 정승재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대형병원에서 35년간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정 박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매일 피곤할까요? 물을 자주 마셔도 왜 몸이 더 부을까요? 아침에 도저히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혹시 소금물 드시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10명 중 9명이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꼭 이렇게 덧붙이시죠. 그냥 대충 티스푼으로 한 숟갈 떠서. 아침에 한 컵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소금물의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그 황금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탈수, 속쓰림, 혈압 상승으로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황금 비율이 뭔지, 언제,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81세 박연우 할머니가 소금물로 만성 변비를 극복한 이야기, 75세 이성근 어르신의 피로 회복 사례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영상 단 40분만 집중하시면 변비, 만성 피로, 수분 부족, 저혈압,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명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실전 결과입니다. 바로 여러분께도 그 효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건 무료이고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클릭입니다. 그럼 이제 왜 소금물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건강에 좋다더라는 말에 소금물 시작하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그 소금물 잘못 드시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소금물 잘못 드신 환자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수원에 사는 73세 조민수 어르신이셨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피곤하고 입이 마르고 어지럽다고 오셨어요. 혈압도 들쑥날쑥하고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하루 2잔씩 진하게 탄 소금물을 공복에 마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티스푼 가득 소금을 퍼서 물 200ml에 그냥 휘휘 저어 마시셨다더군요. 어디서 보고 좋다길래 따라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많아도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농도가 너무 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가 옵니다. 왜냐고요? 소금이 너무 많으면 몸속 수분이 오히려 장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사, 복통, 심하면 혈압이 떨어져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이 많으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 생깁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산과다증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진한 소금물 마시면 위장에 큰 부담이 가죠. 조민수 어르신처럼요. 그뿐인가요? 고혈압 있는 분이 무턱대고 소금물 드시다간 혈압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지러움과 두통,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소금물을 제대로 모른 채 마셔서 생기는 일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농도로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대충 한 숟갈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액 속 소금 농도는 약 0.9% 정도입니다. 이보다 높은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 내부 수분을 빼서 내보내는 반응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탈수, 설사,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젊을 땐 버티던 것도 나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자주 피곤하다, 입이 마르고 변비가 심하다, 밤에 자다가 자꾸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증상 있는 분들 중에 무심코 소금물 드시는 분들 꼭 농도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6세 한지용 어르신은 정말 건강하시던 분인데 좋다고 해서 소금물 시작했어요 하시더니 2달 만에 병원에 오셨어요. 혈압이 오르고 속도 쓰리고 자꾸 어지럽다고요. 진단 결과는 단순히 진한 소금물 과다 섭취였습니다. 그분께 소금 비율을 조절해 드리고 섭취 횟수도 하루 1회로 줄이자 불편했던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냥 무조건 마시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건강의 적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병이 되지만 너무 적어도 큰일 나는 게 바로 우리 몸입니다. 사실 소금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 유지 요소입니다. 제가 흔히 비유하는 게 있는데요. 소금은 우리 몸의 교통경찰입니다. 수분과 전해질이 몸 안에서 제 위치를 잘 찾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까? 먼저 소금의 주성분은 나트륨과 염화이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몸속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죠? 그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있어야 물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세포 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쪼그라듭니다. 이때 소금이 정확한 농도로 존재해야 세포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신경 전달에도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뛰고 이 모든 것은 전기 신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전기의 핵심이 바로 소금 속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심한 경우엔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포함된 염화이온은 위산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우리가 밥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위산은 소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염식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소화장애를 겪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와요. 이런 분들 중에는 소금 부족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부신 기능에도 소금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체내의 나트륨과 수분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부신이 지쳐서 제 역할을 못하면 만성 피로, 저혈압, 아침 기상 곤란 같은 증상들이 생기죠.
이럴 때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기력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강서윤 어르신은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늘 머리가 띵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셨는데요. 검사해 보니 부신 기능 저하와 저나트륨 상태가 원인이었습니다. 소금 섭취를 조금씩 늘리고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컵을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져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피로, 어지러움, 소화불량, 수분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 소금이나 먹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양, 적절한 시기, 올바른 농도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0.9%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도대체 어떻게 타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단 하나, 0.9%입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0.9%는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 수액의 농도입니다. 이건 사람의 혈액과 가장 비슷한 농도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0.9% 정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진한 소금물이 들어오면 몸이 이건 이상하다 고 인식해서 오히려 물을 뱉어내거나 설사, 폭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면 이건 또 아무 효과가 없죠. 그러니 정확하게 0.9% 농도를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물 한 컵, 약 240ml에 소금 티스푼으로 반에 반 스푼에서 많아야 반 스푼 이하. 이게 가장 안전한 비율입니다. 보통 티스푼 기준으로 1g에서 1.5g 사이인데요. 240ml 기준으로 딱 0.9% 농도에 맞춰지는 양입니다. 너무 진하게 타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소금 한 스푼 크게 퍼서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건 바닷물보다 짭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약 3.5%에 달하거든요. 그걸 마시면 오히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생기고 심한 경우엔 급성 신장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소금의 종류입니다. 정제염, 즉 흰 소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나트륨 이외에 다른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질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천일염, 핑크 솔트, 용암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량 원소를 함께 제공해 줍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미네랄 결핍이 잘 오기 때문에 이런 소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도 중요한데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내외가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마시는 시간대.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컵,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땀과 호흡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 운동이 촉진되어 숙변과 가스 제거, 수분과 미네랄 흡수가 일반 물보다 3배 빠름, 하루 전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짐.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9%보다 진하면 위험합니다. 간혹 좀 더 빨리 효과 보려고 진하게 탔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건 독을 드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티스푼 반에 반 스푼으로 아주 연하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몸이 잘 적응하면 점차 반 티스푼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환자분 중 78세 윤대성 어르신은 티스푼 반 숟갈을 넘기지 않으셨고 그 덕분에 부작용 하나 없이 변비와 피로가 개선되었습니다. 소금물이 이렇게 힘을 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소금물은 비율이 생명입니다. 0.9% 그 숫자만 기억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도 소금물의 건강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그렇게 비율까지 맞춰서 소금물을 아침에 마시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장해독, 수분 미네랄 흡수, 신진대사 활성입니다. 첫 번째, 장해독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밤새 움직임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장 안에는 숙변, 가스, 전날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남아있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컵을 마시면 장에 수분이 공급되고 장벽이 부드럽게 자극을 받아 자연스럽게 배변이 촉진됩니다. 마치 장 안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느낌이죠. 실제로 제가 처방해 드린 환자 중에는 수년간 변비로 고생하신 분이 많았는데 소금물만으로 개선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약 없이 그저 물 한 컵과 소금 반 티스푼이 만든 기적이죠. 두 번째는 수분과 미네랄 흡수의 극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땀, 호흡, 요로 배출까지 다 합치면 하룻밤 사이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그 결과는 입이 마르고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없고 이 모든 것이 숨겨진 탈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도 흡수 속도가 3배 이상 빠릅니다. 왜냐고요? 소금 속 나트륨이 체내 수분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물을 몸 안으로 끌어들여 주는 거죠. 게다가 미네랄도 같이 보충됩니다. 특히 천일염이나 핑크솔트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 근육기능, 신경작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진대사 활성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대사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위장과 간, 신장 같은 주요 장기에 활동 개시 신호를 주게 됩니다. 특히 소금물의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액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을 소화하기 쉬워지고 그날 하루 에너지 소비가 높아지는 효과도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고 산소 공급량도 증가하며 몸의 대사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79세 이은재 어르신은 항상 아침을 걸으셨던 분이에요. 기운이 없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침에 소금물 한 컵부터 시작하게 한 뒤 요즘은 아침밥이 맛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해독 효과가 있다. 수분과 미네랄 흡수를 촉진한다. 몸의 시동을 켜주는 대사를 활성시킨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잔의 소금물에서 시작됩니다. 단, 농도는 0.9%, 양은 240ml, 소금은 천일염 또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물은 미지근한 온도, 시간은 아침 공복.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변비, 피로, 어지럼증에서 하루하루 가볍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정말 중요한 실제 사례 2가지입니다. 실제로 소금물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론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살아있는 경험담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81세 박연우 할머니. 이분은 아주 오랜 기간 만성 변비와 기운 없는 무기력함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정 박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손주가 와도 놀 기운이 없어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박 할머니의 눈빛에서 지친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병은 없었지만 장 운동이 현저히 느려져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경미한 전아트륨 상태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소금물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아니에요. 짠 건 무조건 나쁘다고만 들어서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소금물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분명히 드렸죠. 물은 꼭 미지근한 물 240ml, 천일염을 사용해서 딱 반에 반 티스푼만 넣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한 잔. 2주만 꾸준히 해보기. 할머니는 걱정도 하셨지만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면 믿고 해볼게요 하시며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오신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을 갔어요. 무려 3번이나요. 속이 뻥 뚫린 것 같고요. 뭔가 기운이 돌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 이후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이제는 제가 먼저 놀자고 해요. 예전에는 앉아만 있었는데 요즘은 같이 공원도 나가요. 이건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 하루의 시작, 몸의 에너지 흐름 전체가 바뀐 거죠. 박연우 할머니 사례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소금물은 잘만 활용하면 고령자의 변비와 무기력 개선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이 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엔 이거 먹고 설사하면 어쩌죠? 하고 걱정하셨지만 반에 반 티스푼이라는 안전한 시작 덕분에 그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게 된 변화였어요. 요즘은 제 아침이 소금물로 시작되니까 하루가 달라요. 이제 내 몸을 내가 챙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물 한 잔의 힘입니다. 단순히 물에 소금을 푸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신호를 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요즘 기운이 없고 화장실 가는 게 두렵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단 한 잔의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또 한 분의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5세 이성근 어르신입니다. 이성근 어르신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피곤해요. 뭐든 하기 싫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전엔 아침 일찍 시장도 다니고 걷는 걸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눈만 떠도 한숨이 나와요.
진료를 하며 이성근 어르신의 건강 기록을 살펴보니 큰 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낮고 전해질 수치도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나트륨 수치가 정상 하한선 근처였고 아침 기상 시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럴 때 대부분은 피로 탓,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소금은 일부러 줄이고 계신가요? 이성근 어르신은 소금요? 혈압 높을까봐 아예 안 먹으려 해요. 밥도 싱겁게, 국은 거의 안 먹어요. 하셨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나쁘게만 본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지속적인 저혈압과 피로.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2주만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딱 240ml에 천일염 티스푼으로 반에 반만 타서 드셔보세요. 그 외의 식사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성근 어르신은 처음에 망설이셨습니다. 나한테 소금이 필요하다고요? 괜히 혈압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혈액 농도, 전해질 균형, 부신 피로에 대해 쉽게 설명드렸고 무조건 적은 게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약속을 지켜주셨고 딱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눈을 뜨면 몸이 가볍습니다. 이상하게 기지개가 저절로 나와요. 전엔 눕고 싶었는데 이젠 움직이고 싶어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실 특별한 치료도 보약도 드린 게 아닙니다. 단지 소금물 한 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성근 어르신은 그 후에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비율로 소금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기력도 10년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짠 건 다 건강에 해롭다. 이런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진짜 필요한 것까지 놓치게 됩니다. 특히 저혈압, 만성 피로, 기력 저하가 반복되는 분들은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나 피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해서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건 농도, 양, 타이밍입니다. 이성근 어르신처럼 딱 0.9% 농도, 딱 240ml의 따뜻한 물, 딱 아침 공복, 그리고 딱 반이반 티스푼의 천일염. 이 원칙을 지켜야만 소금물이 약처럼 작용하지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아침에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다. 낮에도 자꾸 기운이 없고 쉬고 싶다. 수분을 자주 마셔도 목이 마르고 힘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성근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내일 아침 공복부터 한 잔의 소금물 직접 실천해 보세요. 정말 달라지는 하루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소금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알고 내 몸에 맞게 조심스럽게 실천해야 효과를 보고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정리한 소금물 섭취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고혈압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소금이 혈압을 높인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제염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천일염이나 핑크솔트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도와 오히려 순환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복용 전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제 환자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에겐 처음엔 반에 반 티스푼도 안 되는 소량부터 시작하게 하고 혈압 반응을 매일 기록하게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관찰하며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처음엔 반드시 연하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티스푼 반 숟가락 가득 퍼서 드시지 마세요. 처음 소금물 섭취 시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한 분들, 속쓰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 혹은 원래 소금 섭취가 적었던 분들은 소금물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설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몸이 소금물에 적응하면서 장 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지기 때문인데요. 대개는 이틀 내로 안정되지만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마시면 그 적응 과정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권장 방법은 첫 3일은 소금 반에 반 티스푼만, 그 후 증상 없으면 반 티스푼까지 천천히 늘리기입니다. 세 번째, 식사 직후엔 피하고 반드시 공복에 섭취하세요. 식사 직후에 소금물을 마시면 위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염분과 위산 분비가 동시에 증가하게 되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속이 메스껍거나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직후, 물을 마시기 전, 음식 섭취 전, 가장 공복 상태일 때 소금물을 드시는 게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천일염, 핑크솔트, 용암소금 같이 소금은 반드시 미네랄이 있는 소금으로 선택하세요. 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지 마세요.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 체온보다 살짝 높은 물이 좋습니다. 섭취 후 10분에서 15분은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 해보세요. 장 운동을 더욱 촉진하고 하루의 활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하도연 어르신은 처음에 소금물을 너무 진하게 타서 먹고 나니 하루 종일 속이 쓰려 죽겠어요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고 물 온도를 조절해 드린 뒤 이제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하셨죠. 여러분,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실천이고 지혜로운 건강관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물 섭취 시 3가지 주의사항. 고혈압이 있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고요. 처음엔 연하게 반에 반 티스푼으로 시작하세요. 반드시 공복에 식전 10분에서 20분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소금물의 진짜 효과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보 하나 남았습니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소금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반 이온 음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운동 중간에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흐른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운동이 힘들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전해질 부족, 특히 나트륨 손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최준태 어르신은 걷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1만 보 넘게 걸으실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운동만 하면 어지럽고 기운이 쭉 빠진다는 겁니다. 혹시 운동 전이나 중간에 뭘 드시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요, 물만 한두 잔 마셔요. 하시더군요.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땀 속에는 단순한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미네랄, 특히 나트륨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땀 맛 보신 적 있으시죠? 짭짤하잖아요? 바로 그 짠맛이 전해질, 즉 소금 성분입니다. 이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되며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탈수 증상과 어지러움, 무기력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 어르신께 권해드렸죠. 운동 전 또는 중간에 희석한 소금물 한 잔만 드셔보세요. 조건은 같았습니다. 미지근한 물 240ml, 천일염 반에 반 티스푼, 운동 10분 전 또는 중간 휴식 시간에 한 잔.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운동하고 나서도 기운이 남아요. 이게 땀이 덜 나는 게 아니라 몸이 뭔가 안정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해질 음료의 핵심 성분도 나트륨입니다. 시중의 스포츠 음료들,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같은 제품들도 사실상 희석된 소금물에 당분과 향을 더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당분이 많고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혈당이나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천연 소금물로 전해질을 보충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간단하고 저렴하고 무엇보다 내가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여름철, 사우나, 땀 흘리는 노동, 그리고 낮 시간대에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근 어르신도 소금물을 아침뿐 아니라 운동하기 전에도 한 잔 더 추가하셨고 그 이후로는 운동 후에 탈진 현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운동 중 소금물 섭취도 과하면 안 됩니다. 딱 반에 반 티스푼,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라도 반 티스푼 이상은 삼가세요. 그리고 운동 중간에는 작은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운동 중 소금물 섭취 왜 좋을까요? 땀으로 빠져나간 나트륨과 수분을 신속히 보충함과 동시에 탈수를 예방하고 어지럼증과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스포츠 음료보다 부담 없는 전해질 공급 방식. 이제 소금물이 단순히 아침에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운동 전, 외출 전, 등산 후, 사우나 후, 이럴 때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오늘 영상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점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소금물의 모든 효과를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비율 반드시 0.9% 농도 지키는 겁니다. 물 240ml에 천일염 티스푼으로 반에 반에서 반만. 절대로 더 진하게 드시지 마세요. 처음 시작하실 땐 반드시 반의 반부터. 두 번째, 아침 공복 섭취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입니다. 밤새 손실된 수분과 미네랄을 빠르게 보충하고요.
장을 해독하고 대사를 활성시킴과 동시에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고혈압, 위장질환 있으신 분은 의료진 상담 필수입니다.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시오. 운동 중엔 소량씩 천천히 마시세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실제 환자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연우 할머니의 장해독 사례, 이성근 어르신의 만성 피로 개선, 그리고 최준태 어르신의 운동 중 탈수 예방 경험까지. 이건 단순히 좋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며 나도 아침이 너무 힘들다. 요즘 변비 때문에 일상이 고통이다. 운동은 좋은데 하고 나면 너무 탈진돼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하루, 한 달, 그리고 노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 마신다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시면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감사 인사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선생님, 이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 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은 소중한 부모님, 이웃, 어르신,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집니다.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가볍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